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최근에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들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사업이 중단되고 또 횡령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조합원들의 피해를 더 많이 야기를 해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지주택을 거의 없애려는 듯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그 반대급부로 재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연 어떤 투자 기회가 열리게 될지 법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 지역까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의 공문인데 서울시에서도 압박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위반 행위를 뿌리 뽑는다. 그래서 65건을 적발 조치를 했는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역주택조합들의 운영사가 문제예요. 지역주택조합.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이름을 쓰는 이 조합에서는 어떤 형태로 조합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분이 갈리거든요. 예를 들어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라는 걸 출자를 해서 지주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원이 되려면 그 해당 내에 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방법은 현금을 출자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출자를 하냐면 업무대행사라는 이름의 일종의 시행사에게 현금을 출자하게 되는데 이걸 이 업무대행사의 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사라는 걸 끼게 되죠. 그래서 신탁사에서 보통은 계좌를 두 개를 팝니다. 하나는 업무 추진비라는 계좌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 같은 형태의 계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거의 5대5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약금을 입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업무 추진비는 뭐냐면 일종의 한 개 구역이 이만큼이 내가 대충 그림을 그려보니까 한 1000세대 정도가 지어지는 한 만여 평이 넘는 부지가 있다. 근데 이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할 건데 이 매입하는 자금을 너네가 미리부터 내서 조합원이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조합원을 한 차례만 모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이제 조합원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먼저 가입한 조합원일수록 리스크 부담을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싸게 해주고 그 후순위로 가입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비싸게 해서 토지 매입을 성공적으로 95% 이상 이끌어낼 거다. 그래서 100%의 부지를 다 매입하게 됐을 때 여기에다 이게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먼저 가입한 조합원들 더 싸게 분양해주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동작구라던가 영등포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동작구 마지막 8억대 분양합니다. 이런 현수막들 많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다 지역주택조합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업무 추진 계좌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업무 대행사 내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인건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건비 계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신탁사 두 개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가면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계속해서 돈을 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이 뭐냐면 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조합이 구성된단 말이에요.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보통의 재개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지주들의 찬반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절대로 이 토지 확보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동의율만 어느 정도 갖추게 된다면 나머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청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수용 보상이라는 절차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익사업으로 출발한 사업이 바로 재개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택법에 근거한 순수 민간 사업인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거 땅 지주가 안 팔겠다고 하면 그걸 강제로 뺏어올 만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95%라는 엄청난 수준의 토지 매입이 다 완료가 된 이후에 나머지 5% 정도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95% 확보되기 전에 나머지 분들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절차를 절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개발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거 한번 출발해서 돈 받아가지고 조합원 구성까지 해놨는데 끝까지 밀고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 지주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땅값 자체가 올랐는데 어떡할 겁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사야지. 이랬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돈을 납부하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십수년 동안의 이 지주택 사업이 가지고 있었던 내재적인 약점이자 어떻게 보면 횡령이란 이런 형사적인 부분으로도 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번 7월 달에 아주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국토부 공정위 권익위가 특별점검에 착수를 해서 전국 단위 조사를 해라.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혹은 1주택을 가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위주로 해서
주택을 한 채라도 내 집 마련 목적으로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겠지만 이게 순수 민간 사업이면서 이게 업무 대행사가 이 추진을 맡게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치에도 나오는데 전국 단위로 지금 서울에서 118군데가 실질적 추진 단계가 24년도 기준이었는데 그 중에서 17군데 14.4%만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만 해놓고 운영 못하고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사업 승인이라던가 착공까지 간 지구들은 굉장히 극소수였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전국적인 수치에 비하면 많은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제가 예전에 파악했었던 이 성공률이 5% 남짓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 기간 자체가 절대로 단기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지주들이 있는 그 일종의 사업 부지를 95%를 매입하는 게 쉽겠냐고요. 자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주민들의 의사에 대한 반하는 그런 개발일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동안 거의 재개발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사업 추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집값 상승기를 맞이하면 당연히 토지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2017년, 18년도에 2종 일반 주거지역 땅값 평당 2,000대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의 웬만한 2종 땅값 얼마까지 갔냐면 최소 5천만 원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상도동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성지였던 데들이 지주택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게 바로 동작구지만 지금 추진하다가 전부 다 매몰 비용으로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재개발로 전환해서 지주들이 직접 신통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형태로 재개발 추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할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조차도 재개발보다 훨씬 더 하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주택에 대한 추진 절차와 이 법적 성격을 한번 간단하게 따져보면 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새로 재개발 추진하는 것보다 지주택 하는 게 지금 이미 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더 빠르지 않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단 말이죠.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속도가 신통계획 같은 걸로 무지하게 빨라졌고요. 이 재개발 추진하게 됐을 때는 초기 이반 동의율 30%를 거쳐서 구에다가 일단은 사전 검토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구에서 연번동의서 부여해가지고 50% 이상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주민 이반이라는 형태로 해서 구에서 10을 올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절차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조합원 모집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다는 걸 엄청나게 단계가 나간 것처럼 그 사업부지에 붙여놓고 막 홍보하고 하는데 이거 아주 극초기 단계예요. 조합원 모집 신고가 돼가지고 해당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 확보. 이거 사용 권원을 이제 매입한 것처럼 떠드는 게 문제인데 사용 권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의사만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의사만. 여기다 아파트 지을 건데 동의하십니까? 지주들한테 물어봤더니 동의합니다 해서 사인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돈 내서 토지 매입을 한 단계가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일정 부분의 조합에 대한 이제 구성비가 맞춰지게 되면 조합 창립 총회를 통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의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되는데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확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은 50% 모아가지고요.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이에요. 매입 아닙니다. 토지 사용 권원만 확보한 거 이거 큰 의미 없고요. 해당 대지 면적의 불과 15% 정도의 소유권만 확보를 하게 돼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지주들 머릿수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땅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같은 수준의 수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15%대 50%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문제예요. 4번에서 5번으로 건너갈 때, 즉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준의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당 대지 면적의 90%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잔금까지 치는 비율이 거의 95%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외에도 시공사께서 건축심의 교통평가 같은 일반적인 재개발에서의 사업 인가의 수준에 달하는 수준, 그러니까 이제 95% 토지 소유권 확보만 했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업무 대행사의 자금 혹은 조합원들께서 모집한 자금만 가지고는 토지 사유권 잔금 못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끼어들게 되냐면 토지 소유권을 한 40에서 50% 정도 확보를 했을 때
그마저도 이제 경기가 좋고 대출 승인이 굉장히 쉬운 시기,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7년, 18, 19, 20년도 그때쯤 돼가지고는 PF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물론 금리는 셉니다. 그래서 PF를 받아서 토지 잔금을 치면서 이제 사업 계획 승인까지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지주택들은 요 갈림길에 서 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 받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지역주택 조합인데 사실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요 단계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만 갖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사실은 행정적인 단계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지주택하고의 이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 인가 이거 절대 같은 단계가 아니다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그 근거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지주택 추진 이어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빠르지 않나요? 절대 아니고요. 지주들의 의사에 반한 그런 사업 추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주들이 반대하면 이거는 토지 매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쓰냐? 일부 한 5% 남짓 혹은 10%의 땅만 매입해 놓고서 그 동네를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락카칠 해가지고 여기 철거 부지다 이렇게 써놓고요. 아예 그냥 반만 철거해가지고 동네 분위기 흉흉하게 만들어 놓고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계속 나머지 지주들을 압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너 만약에 95% 우리 거의 도달해 가는데 나머지 5%에 너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 매도 청구 가지고 아주 저렴한 헐값의 감정평가액만 너에게 청산을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소유권을 강제로 확보할 거다. 이러면서 나머지 지주들을 겁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소송이 많이 가게 되고요. 그러면 과연 지역주택조합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경우에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가요? 답부터 드리자면 오케이, 가능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라고 하는 거 이거 지주들의 의사랑 큰 관련 없이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만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 자체가 옛날에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비 예정 구역을 찍는 거는 불가능했지만 지주들이 지금같이 주민 입안 형태로 신속 통합 기획 동의서를 별도로 걷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까지 가버렸다. 그랬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단순히 조합 설립 인가가 지주택으로 낮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길 16-1이라던가 여의대방 신길 밤동산 구역 같은 데들 여기 다 지주택 하는 데들이에요. 지주택 과거에 추진했던 데들이고요. 하지만 별도로 지주들끼리 뭉쳐서 주민 입안 형태로 신통계획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동의를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주들의 의사가 우선이지 절대로 남의 의사가 우선인 사업이 아니다. 재개발이 우선인 사업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또 하는 가지. 도정법이라고 하는 법은 과거 특히나 재개발이라는 사업은 공공성을 지닌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 및 보상이라는 그 과정을 같이 갈 수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에 반해서 주택법은 민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이 주택법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서도 재개발이 앞선다. 그래서 지주택 추진지는 언제부터 행위 제한이나 다른 사업에 배제를 할 수 있느냐? 사업계획 승인까지 나야 가능하다. 그리고 지주택은 더 싸게 분양한다고 홍보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사업성이 재개보다 좋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조합원의 차수에 따라서 먼저 리스크를 떠안은 1차 조합원들에게는 더 싸게 분양할 겁니다 라고 홍보만 하는 건데 이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땅을 절대 싸게 안 팔아가지고 평당 2,000일 때 출발했는데 지금은 평당 5,000이야. 그러면 그 땅값 추가 부분 누가 내냐? 당연히 조합에 분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공법적인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면 여태까지 추진했었던 지주택 사업 효력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지주택보다 재개발이 무조건 앞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주택을 압박하는 이유가 바로 남의 땅에다가 자꾸 작업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지주택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더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영등포에 많아요. 영등포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신길 16-1구역, 원래 16구역으로 한 개의 재개발로 신길 뉴타운에 포함이 됐었지만 여기가 과거에 금융위기 시절에 해제가 되면서 16-2만 따로 신통구역 지정이 됐고요. 나머지 16-1도 지금 아까 보인 것처럼 신통기획 재개발로 별도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동의율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노후도가 일단 굉장히 80%가 넘어갈 정도로 심하고요. 그리고 각 개별 대지 면적 사이즈가 30평대밖에 안 돼요. 평균 35평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조합원들 건축행위 안 되니까 전체가 다 노후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이 들어오게 되면 초역세권 대단지가 될 구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탄력받아서 동의율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이고요. 여기 역시도 입지로 보면 깡패예요. 여의도 구역이란 말이죠. 여기가 이제 여의도인데 여의도의 색강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구역들이 3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지주택 추진하다가 이제 다 재개발로 갔단 말이죠. 심지어 여기는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이미 허용받은 용적률이 400%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남아있는 여의대방 신길 2구역, 여기에 있는 주택수 배제 물건, 이런 거를 사게 되면 아주 훌륭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주택은 지금 정부와 서울시에서 모두 다 없애려고 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지주택이 있었을 때 지주택 추진 때문에 겁나서 투자 못했었던 분들, 이제는 투자를 안 할 이유 자체가 소멸해버렸고, 이런 지역들에서 우리가 주택수가 배제돼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만약에 2억대 혹은 3억대 투자 물건으로 잡아둘 수 있다면 이거는 초상급지 진입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유일한 기회가 될 것 같다. 물론 물건은 굉장히 극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억대, 3억대 투자로 지금 정부와 서울시 양쪽에서 밀어주고 있는 신통기획 같은 민간 재개발 형태로 갈 수 있는 사업을 빠르게 선점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연락 주셔야 이런 상급지에다가 최상급지에서 2억대, 3억대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